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한국 영화 승리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장르에서 유명한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비교해보며 관람 포인트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92년의 미래, 황폐화된 지구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진 인류는 새 보금자리 UTS라는 우주 식민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5%의 시민을 제외한 사람들은 황폐해진 지구에 남거나 우주 노동자가 된 설정입니다. 승리호는 우주 쓰레기 청소선입니다. 선언으로는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조종사 태호, 우주 해적단 리더 출신의 장선장, 깽단 두목 출신이며 기관사 역할의 타이거박,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가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로봇 도로시를 발견하며 위험한 거래에 뛰어든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승리호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는 한마디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 활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5원소, 스타워즈, 스타트랙,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는 웬만해선 흥행이 어려운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산 제작 영화는 물론이고 해외 대작들조차 흥행의 쓴맛을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 스타워즈 시리즈는 미국 본토에선 거의 종교 수준으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합니다. 5월 4일은 스타워즈의 날이라고 정해놓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스타워즈 시리즈도 외국에 비해 국내에선 큰 흥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제쳐두고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승리호 예고편을 보시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스타로드와 송중기, 가모라와 김태리, 그루트와 유해진 등 등장인물의 이미지가 상당히 겹쳐 보입니다. 장르적 특성에 한해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우주선 내부 비주얼이나 영화 자체의 세트, 조명, 색감 등이 참고를 많이 한 듯 보입니다. 마냥 밉지만은 않은 우주 악동들이 모여 세상을 구하는 전반적인 플롯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영화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 요소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늑대소년에서 조성희 감독님과 호흡을 맞췄던 송중기님은 늑대인간부터 시작해서 아스달련에게 은섬이라는 이종족 간의 혼혈 캐릭터까지 다양한 연기 변신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 포지션에 해당하는 느낌입니다. 남자 주인공으로서 돈을 밝히는 까불까불한 성격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타로드는 히어로물 설정상 셀레스티얼과 인간의 혼혈로 애초에 가지고 있는 능력치 포텐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캐릭터이지만 테오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단 천재적인 우주선 조종사였지만 어떠한 사고로 인해 쓰레기선의 조종사가 되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설정과 플롯에 서 있는 이 두 주인공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악명 높은 우주해적단의 리더 출신으로 신분 세탁 후 청소선의 선장으로 활약하는 장선장은 마찬가지로 우주해적단보단 규모가 크지만 어쨌든 악당 출신의 가모라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선장은 가모라처럼 악인 출신인 만큼 센 언니 성격에 걸맞게 전투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리님은 영화 아가씨로 시작해서 리틀 포레스트, 미스터 선샤인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매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김태리님이 이번 승리호에서 가모라를 뛰어넘는 캐릭터를 선보여 주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선균님이 연기하는 타이거박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드렉스 느낌에 해당하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깽단 출신으로 겉으로는 무섭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동네 아저씨 같은 캐릭터로 두 주인공을 보좌하는 감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렉스는 전투원으로서 약간 무식하면서 호탕한 무대뽀 성격인데 간혹 섬세한 느낌을 주는 연기로 외모와 갯모해를 일으켜 많은 웃음을 주는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배우 진성균님도 범죄도시의 쌀벌한 깡패 역할부터 극한 직업의 코믹한 형사 연기까지 캐릭터 소화력이 대단한 배우인데요. 영화 밖에서의 실제 모습도 순수함과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이라 가오게일의 드렉스와 비교해도 충분히 밀리지 않는 매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동이 역할의 유해진님은 특이하게도 목소리 출연입니다. 가오갤에서 I'm 그루트라는 말밖에 못하는 나무인간과 말 많은 재치꾼 역할인 로켓을 적절히 섞은 듯한 캐릭터로 군사용 로봇이었으나 장선장과의 인연이 있어 승리호의 작살잡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유해진님의 연기력이야 워낙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니 극중 귀여움과 재미를 도맡은 가오갤의 그루트와 로켓처럼
승리호의 마스코트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배우 대 배우는 아니지만 어린이 로봇 도로시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설정으로 가오갤에선 파워스톤의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가오갤에서도 파워스톤을 둘러싼 거래와 소유권 분쟁이 주요 플롯인 만큼 승리호에선 도로시를 둘러싼 분쟁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도로시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로봇 설정인 만큼 조금 더 드라마틱한 요소를 추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나오는 한국 영화 특유의 억지 심파적 요소만 아니었으면 하네요. 또 한 명의 눈에 띄는 캐스팅이 있습니다. 호빗 시리즈의 대장 소린 역할로 유명한 리처드 아미티지가 출연합니다. 우주 개발 기업 UTS 회장으로 우주 개척 시대의 계층 구조를 창조한 인물이자 병든 지구를 대체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든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거대 기업의 수장으로서 메인 빌런의 포지션으로 보이나 얼마나 큰 비중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저항한다는 느낌은 마치 사이버펑크적 요소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할리우드 대작 시리즈의 주인공 역할이었던 배우인 만큼 승리호의 출연 자체만으로도 힘을 실어줄 만한 캐스팅인 것 같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악이죠. 가오갤의 OST이자 주인공 스타로드의 보물, 끝내주는 노래 모음집이 있었기에 영화의 재미와 감동이 더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호 또한 OST가 중요한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승리호에선 김태성 음악 감독님이 영화 음악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스카이캐슬의 음악을 담당하셨던 감독님입니다. 이외에도 최종병기활, 명량, 검은 사제들 등의 영화 OST들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가오갤과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대결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본 것만으로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승리호는 닮아있는 구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적당하게 레퍼런스 삼아서 만든 아류작 느낌이 강할지, 새로운 한국 스타일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가 개척될지는 2월 5일 넷플릭스 공개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